연습으로 빼는 거는 끝났고, 자 이렇게 하나 빼고, 자 첫 번째 질문 갈게요. 사료 교체는 어느 정도에 이렇게 교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최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네네, 교체하는 기간을 강아지 두고.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달 정도를 두고 교체하면 안전하고요. 네. 고양이도 뭐 근데 고양이는 기간이 특별하게 없는 게 강아지는 이제 섞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25% 75% 비율로 시작을 해가지고 50대 50으로 했다가 네. 다시 뭐 이거를 한 1주에서 2주 간격으로 하거든요. 그다음 네. 다시 75대 25, 그다음 100% 이런 식으로 천천히 교체하면 되는데 네. 고양이는 보통 카페테리아를 차려줘. 섞으면 절대 안 돼요, 고양이는요. 그래서 새로운 사료, 네. 그다음에 원래 사료를 놓고 새로운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은 원래 사료를 빼는 이런 방식이라 얘 적응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고양이는요. 아, 그래서 그럼, 고양이는 네. 그거보다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어요. 아, 뭐 최소 뭐 이런 것도 조금 가늠을 할 수. 근데 대부분 고양이는 금방 돼요, 교체가요. 아, 새로운 사료 괜찮아요. 적응하기 시작하면 바로 빼버리면 되니까요. 아. 그래서 섞어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료와 옛날 사료를 같이 놔줘서 적응을 시킨다 그래요, 보통 고양이는요. 아. 그래서 조금 강아지랑 차이가 있습니다. 네. 강아지는 왜 그렇게 시간을 두고 섞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까봐 새로운 사료에 적응을 시키느라 그런 거고요. 고양이는 섞으면 먹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교체지기와 관련해서는 3개월마다 새로운 사료로 바꿔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 그렇진 않습니다. 요즘 나온 사료는 하나를 잘 먹는다 그러면 끝까지 그 사료를 계속적으로 먹게 하는 게 좋아요. 이 사료 저 사료 계속 교체해서 먹다 보면요, 나중에 알러지가 생겨서 도망갈 사료가 진짜로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사료를 별 문제 없이 이상 없이 잘 먹는다 그러면은 어이구 좋은 사료구나 하고 끝까지 먹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그 사료에 알러지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다른 사료를 다시 교체하거나 나이가 찼다 그러면 그 나이 연령대에 맞는 사료로 다시 교체해 주시고 보통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같은 맛을 계속 주면 질릴까봐. 강아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맛에 대한 기호도가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의인화 하면 하지 말자가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나라고 의인화 해버리면 그런 게 통하는데 실제로 강아지 맛은요, 미래 자체도 4분의 1 이하로 달려있기 때문에 맛을 느끼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간식 개념이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냄새가 중요하지. 그래서 풍미가 좋고 안전하다는 느낌은 끝까지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굳이 중간중간에 교체해서 다양한 음식을 줘보자, 이게 별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사실은요. 오히려 까다롭게 만들 가능성이 높죠, 강아지 맛을요. 금방 끝내야지. 네, 두 번째 제 질문이니까 이거 무너진다. 무너진다. 생각보다 금방 끝낼 것 같은데. 다음 질문은 처방식의 구매 기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식을 얼마나 오랫동안 먹여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처방식은 일단은 평생 먹게 디자인된 처방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특정 기간 동안에만 먹게 만든 처방식도 있어요. 처방식 종류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다이어트 사료로 나온 RD 같은 경우는요, 네. 보통 강아지 건강 상태에 따라 3에서 6개월 이내까지만 먹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뭐 A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래 먹게 디자인된 사료들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수의사와 상의하여 짧은 기간 내에 목적만 맞추고 끝내야 되는 사료들이고요. 그 반면에 뭐 CD나 KD 같은 사료들은 거의 평생에 걸쳐 급여에서 상관없게 나와요. 그래서 처방식의 종류에 따라서 현재 치료하고 있는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여 기간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많은 처방식들이 평생 먹게 디자인돼 나온 사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간에 상관없이 오랫동안 먹여도 되고요. 사실 평생이란 개념이 그냥 진짜 죽을 때까지가 아니고 이 A 질병이 해결될 때까지를 의미하는 평생입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저도 가겠습니다. 무너지겠다 이제. 사료 보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료를 어떻게 보관하는 게 가장 신선하게 애한테 먹일 뭐 수 있냐. 너무 오래되지 않고 한 달 이내에 다 먹인다 그러면은 그냥 햇빛이 안 되는 집안에서 비교적 선선한 장소에 잘 밀봉만 해서 보관하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 먹여야 된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한 번 먹을 사료로 소분해서 비닐에 꽉 짜가지고 네. 공기 없게 꼭 묶은 다음에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그냥 그때그때 먹을 사료만 꺼내서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실온 정도로 다시 온도를 올린 다음 주셔야 기호도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네. 실내 한 달 이내에 사용한다 그러면 공기만 안 들어. 왜냐면 공기가 너무 닿으면 일단 지방이 산패될 우려가 있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냄새가 자꾸 빠져가지고 풍미가 떨어서 애들이 잘 안 먹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만 안 들어가게 꽉 밀봉 포장해가지고 그냥 실내에 보관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냉장 보관은 왜 안 되나요? 습기가 차요.
그러니까 뺐다 놨다 하면서 계속 습기에 노출돼 결로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얘가 습기가 차면 눅눅해지고요. 눅눅해지면 곰팡이 오염 같은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결로가 안 생기게 하려면은 그냥 아예 냉동실에 보관했다 한 번에 꺼내서 바로 줘버리는 거죠. 그냥 이제 빼기가 싫어. 어렵게 가시는데요. 네, 제가 빼볼게요 이번엔. 집에 가야겠다. 어쩔 거야. 이게 안 무너졌어. 참, 이게 안 무너졌어. 이쪽 중심이 맞으니까 이쪽으로 조금 가서. 자,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사료가 탄수화물이 많은 게 좋냐, 단백질이 많은 게 좋냐, 지방이 많은 게 좋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밸런스가 좋은 사료가 좋은 사료입니다. 네. 연령대에 맞게 적당한 밸런스로 있는 게 좋은 사료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실내 생활하는 강아지한테는 굉장히 높은 단백질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요. 노령견, 노령견한테도 높은 단백질은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은 단백질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낮은 단백질은요, 당연히 고양이에게 안 좋을 수 있고 노령견에게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양의 단백질과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과 소화하기 편한 적당한 양의 지방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지방 함량이 높으면 살이 찌겠죠. 그래서 너무 낮으면은 역시 지방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 적당한 양을 규정한 게 아프코거든요. 그래서 네. 강아지에게 적당한 양을 규정한 게 아프코, 거기에 맞춰서 나이에 맞게 적당하게 들어간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비이상적으로 뭐가 되게 높다라고 하면 좀 마케팅적인 그런 게 좀 더 강할 수 있는 거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높은 단백질과 높은 지방으로 해서 췌장염이 생기거나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너무너무 흔해요. 오히려요. 고단백이 좋다는 얘기 저 되게 많이 들었는데. 고단백이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독일 수 있는 상황은 뭐지? 뭐 예를 들면 실내에서 운동량이 적은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고단백 사료는 오히려 신장이나 간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이제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한테 고단백이 좋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현재의 나이, 연령대, 활동성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단백이 좋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밑에도 공략해도 되실 것 같고. 공략할 데가 없네 이제. 오. 겁나 무서워. 겁나 무서워. 오. 겁나 무서워. 이거 좀 어려운데요? 집에 갈 수 있겠다.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게임은 아니네 이게. 화작. 예스.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오케이. 네. 그 실속을. 질문이 이기고 싶을까 봐. 변 냄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변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사료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요?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는 사료들이 변 냄새가 심해서 충분하게 소화가 돼서 흡수가 잘 된 사료는 변 냄새가 거의 안 나게 돼 있거든요. 원래 디자인이 그래요. 소취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섬유질만 축 빠져나오게 돼서 영양분은 다 흡수가 끝나면 섬유질만 남아가지고 흡수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변을 만들어가지고. 네. 근데 섬유질 이상의 무언가 섞여 있다는 얘기는 소화 흡수율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네. 영양 성분이 포함됐다는 얘기고 영양 성분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는 사료라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은 얘한테 그 사료가 안 맞든가 얘의 소화 능력에 따라서 충분하게 소화를 못 시켰든가 아니면 사료의 질이 안 좋은 거죠. 그럼 좋은 똥은 어떤 모양일까요? 검은색에 단단하고 손으로 집어도 묻어나지 않는 정도의 똥이 좋은 똥입니다. 근데 검은색이면은 약간 혈변일 수도 있지 않나요? 뭐 검은색의 단단한 똥이 혈변일 가능성은 되게 낮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거네. 너무 쉽게. 화나신 거 아니시죠?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얘가 씹지 않고 삼키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요건 괜찮은가요? 일단 모든 사료는 씹지 않고 삼켜도 상관없게 나오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씹는 게 중요한 게 입에서 1차 소화를 해 아밀라제라는 게 분비돼 가지고 탄수화물 성분을 입에서 1차 소화하고 꼭꼭 씹으면은요. 그다음 삼켜서 소화를 하는데 강아지는 입에서 타액에서 아밀라제 분비가 안 돼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바꿔 말해서 입에서 씹는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소화 기능상에. 단지 씹는 의미가 아니고 쪼개 가지고 삼키는 건 삼키기 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료들이 사실은 이빨로 쪼개 삼키기만 한다 그러면 소화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삼켜도 상관없고, 두 번째로 사람처럼 씹을 수 있는 평평한 어금니가 존재하지 않아요. 고기 같은 걸 찢을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들밖에 없거든요. 어금니까지. 그래서 어차피 씹을래야 씹을 수 없어요. 단지 그냥 삼키기 편하게 쪼갤 뿐이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삼켜도요. 네. 이거 지키고 있어요. 오, 오오오. 안 밀려. 오오오. 오, 안 밀려. 오, 안 밀려. 오, 안 밀려. 오이씨. 네. 이쪽이 공략이 안 됐어요. 생각보다. 난 게임할 때 말 많은 사람 싫더라. 한손. 이거 진짜 없는데? 위가 가벼우니까. 끝난 것 같은데? 네. 지금 처방식하고 그냥 사료하고 섞어서 먹여도 되는지, 그거를 섞어 먹이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안 섞어 먹이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왜 섞는지 모르겠지만 안 네. 섞어 먹으시는 게 당연히, 왜냐면 처방식을 먹는다는 거는 필요해서 먹는 거거든요. 어떤 네. 특정 질병 때문이라든가 특정 컨디션 때문에 필요해서 먹는 건데, 섞어 먹이면 당연히 효과가 떨어지거나 효과가 없거나 그렇습니다. 효과가 섞은 만큼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뭐 알러지를 방지시키는 ZD 같은 사료라고 하면 무엇인데 섞는 순간에 효과가 전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RD 같은 어떤 다이어트 목적의 사료라 그러면 다른 걸 섞는 순간에 효과가 반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 섞는 것을 일단 권장드립니다. 오, 찾아 열렸어요. 잘하시는데요? 네. 처음 하시는 거. 제가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살려보도록 할게요. 그러지 않겠죠? 이거 죄송해요. 어떡하지? 죄송해요. 제가 이게 사료 중에 전 연령 사료가 있고 연령별 사료가 있어요. 네. 그 두 개 이제 대결해가지고 어떤 게 더 괜찮냐. 일단 정확한 전연령 사료의 의미는요. 네. 우리 회사는 사료를 나이대별로 라인업으로 만들 기술도 시설도 없습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전연령 이래서 그냥 사료 하나 딱 만들어서 딱 내보내는 건데, 네. 일단 고양이나 강아지나 나이대별로 다양한 영양학적 요구량을 네. 전연령 사료 하나로 커버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넌센스일 뿐이고요. 말도 안 되는 영양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단은요. 네. 그냥 그거는 우리 회사는 아직 기술력도 자본력도 없습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논외로 하겠습니다. 오, 안 되겠다. 걸렸어. 반대로 빼시는 것도. 제가 그걸 살릴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아요. 열심히 하세요, 진짜. 진짜 없어요. 이제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뺐어. 오!